윤석열의 천적이 특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을 공포하면서 국회가 특검 후보군 물색에 돌입한 가운데 김양수 법무법인 사면 대표 변호사와 조은석 전 간사위원,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10일 뉴스원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내부에서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양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대립이 있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는 이 책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 특검으로 가시길 응원하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어떻게 나눠서 갈 것이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정부는 예. 민생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집행 기능을 예. 활용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개혁 과제는 국회가 주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국회가 가지고서 검찰 개혁만 생각하면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국가 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놓는 법을 통과시키고 실제 시행 시기는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 1년 내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통과 시점은 한 3개월 이내 그리고 출범 시점은 통과된 날로부터 한 1년 정도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현재 검찰 제도로 앞으로 1년 한 3개월쯤이 더 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동안의 어떤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의 저항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뭐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당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제가 검찰개혁 TF를 했고 이제 수많은 검찰개혁을 하는 의원들이랑 상의했을 때의 안들인데요. 어쨌든 간 그 과정에서 저항은 뭐 있겠죠.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저항보다는 그 저항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낮다라고는 평가됩니다. 이미 검찰개혁이 될 거다라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도 그렇고 이번 검찰개혁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은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원 개혁도 중요합니다. 애초 헌법 84조 취지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절대 다수의 의견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돼 국정 혼란과 국민의 삶 등 국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84조에 명시된 형사상 소추는 기소로 시작돼서 모든 재판에 이르는 절차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결정에도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정지를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대법원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